네, 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10,000선을 넘어서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과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국내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실업률, 실업자가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역시나 이 근로 고용에 대한 질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만 2천만 명이 39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석 달 연속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일단 3월 사상 처음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를 했었고 4월도 근로자 수 감소폭이 확대가 됐거든요. 고용 충격이 있었는데 임시 고용 그리고 서비스업을 넘어서 상용직,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양질의 그런 고용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걱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발 충격으로 1월부터 4월 실직자 수 같은 경우에도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5월 고용 활동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되면서 석 달 연속 감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텍사스주가요. 경제를 다시 연 이후 이틀 연속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내 경제 이런 부분을 재개한 주 중에 가장 먼저 재개한 주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월 30일부터 자택 대기 명령이 해제가 됐고 5월 1일부터 영업이 재개된 바가 있습니다. CNBC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이후 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늘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자, 미국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게 연준 입장에서는 빠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시그널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자산 프로그램 매입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전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국제 유가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WTI가 2%, 브렌트유는 0.8%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970만 배럴 감산하겠다. 이것을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리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는 무장 세력으로부터 리비아의 가장 큰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샤라라 유전의 생산 중단 위협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유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도 1%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짝 들으셨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10,000선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 안에서도 오늘은 기술주들의 강세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러면서 10,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나스닥은 돌파를 한 것입니다. 장중이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0,000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나스닥이 10,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 강세 국면에서 항공사라든지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반면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해줬습니다. 대장주인 애플이 3.2% 상승, 아마존도 3% 상승했고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도 역시 3%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나스닥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기술주의 강세는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양상이었고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금 더 랠리를 펼치면서 상승세를 나타낼지 아니면 조정이 또다시 들어올지 시장에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종목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0.97% 정도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940달러 67센트의 거래를 마쳤지만 여전히 높은 1000달러의 코앞에 있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 많이 또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벽에 뉴욕 시장도 좀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어제 우리 시장도 역시 함께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르는 거는 오르는 거고 올랐을 때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것도 체력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이래야 상승의 질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베이시스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2200선을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만기와 FOMC 영향력 이게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물 옵션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1,200원 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 현상에 따른 기인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어도 지금 전반적으로 확실히 달러 약세다라고 또 주장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근거 있어서 외국인의 방향성도 좀처럼 매수로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모멘텀이 끝나가는 자리일 수 있어서 시장의 질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네, 앞서서 속보도 전해드렸지만 5월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아직도 코로나 쇼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지수가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코로나를 또 극복하는 그런 사인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까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굿모닝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네, 출발해 볼까요? 네,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도 세워드릴 텐데요. 자, 오늘 김현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구호 외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개굴개굴. 팍팍!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뭐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네. 코스피 8거래 연속, 코스닥 4거래 연속, 네. 뉴욕 시장도 네. 엇갈리긴 했지만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네,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고용 충격에 대한 속보 소식을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 보면 유동성, 기대감 네. 때문에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들춰보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질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시장이 네. 근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많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조금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 연준의 FOMC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은 그 세 가지 카탈로그를 가지고 정책을 써요. 첫 번째는 고용, 성장, 그다음에 금융 안전 이 세 가지 카탈로그를 가지고 시장을 잘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은 그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빠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비이성적인 표현 맞나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V자 아닌가요? 그게 행동 제모학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요즘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행동 제모학의 그런 연관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누이 지금 연준에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 이 세 가지를 다 못 가져가요. 중요한 거는 뭐 성장과 고용이고 그다음에 금융 안전인데 지금 금융 쪽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시장을 봤을 땐. 그래서 이번 그 FOMC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는 오늘 나오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시장 그 금융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성장과 고용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된 게 아닌데 그 유동성이 힘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꾸 현금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골격은 그 뼈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장 쉽게 생각하면 장사를 해요, 내가. 근데 여기 막 그 가게가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그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되게 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거를 했냐면 인테리어를 되게 예쁘게 했어요. 리모델링. 싹 했죠.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한테 호기심이 생겨서 사람이 들어오죠. 네. 근데 그 집이 맛이 없어.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네, 거죠. 드러나요. 결국 이게 마감이 이렇게 되는 질이거든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그렇다고 봐요. 지금 돈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꾸며놨다 이렇게 보는데 언젠가는 이제 하반기가 갈수록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현금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라 해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예. 주식을 잘 몰라요. 그렇죠. 매번 제가 예. 상담을 많이 하는데 3개월 됐어요, 4개월 됐어요. 매도만 할 줄 아는 분들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린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주린이라는 최근 표현도 들어서. 최근에 예. 많이 쓰고 예. 있는데 직장인들 대다수가 하루에 일과를 주식으로 시작해서 주식을 끝난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야 여기가 지금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어떻게 들었냐면 일상적인 얘기인데 저희 그 사무실 밑에 그 편의점이 있어요. 예. 저희가 올해 그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사장님이 최근에 어제 일이에요. 저를 찾아오더니 그러셨어요. 예,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궁금한 게 있대요. 뭐를 사야 되니? 고점이구나. 모르셨던 분들도 자꾸 이제 물어보면 그때가 고점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들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건 쉽지 않은 그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종합적인 게 믹싱이 돼야 움직이는 건데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22년 했거든요. 예. 진짜 오래를 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주식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똑같은 나이에 시작했던 친구들을 보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고 지금 뭐 다우존스는 역시 마찬가지. 어제도 좀 밀렸는데 아직도 추세는 살아 있어요. 예, 그 추세라는 건 뭐냐면 5일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5일선이 살아 있고 나스닥도 어제 10,000포인트 갔다 좀 밀렸지만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번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건 뭐냐면 안전자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언제 그 질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때 그냥 너도나도 유동성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그때가 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주식은 네.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해야 되고 1년 후에도 시장이 열리거든요. 근데 미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의 승률은 1%. 49% 떨어지고 확률이 51%에 올라갔을 때 1%의 승률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50대 50에서 49, 51이거든요. 그냥 1%의 주식을 가지고 승률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1%의 확률이 좀 미심쩍다 지금 안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율도 마찬가지. 환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외국인들한테 되게 우호적인 그런 자릿대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살짝 들어왔는데 만기가 내일이잖아요. 내일 때는
그 선물 포지션, 외국인들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내일 롤오버를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떻게 청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봐서 내일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달러 인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96.32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조금 더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이 풀려서. 유가도 마찬가지고 유가는 38달러. 어제 살짝 밀렸다고 오늘 여긴데요. 목전은 40달러예요. 그 40달러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스닥도 만선이라든지 라운드 피격감,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가장 강한 자리니까 이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도 이 머리대 박스권을 만들어서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쪽 1,800달러,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쉽사리 꺾기 올라타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고 금보다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은이 조금 나아요. 예. 예, 그래서 은 투자해가지고 제가 또 은을 좀 알아보려고 가봤는데 은이 없어요. 정말 풍기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요가 넘쳐나는군요. 예, 은을 살려면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예, 그래도 은도 잘 팔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희소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은도 금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베트남 펀드도 저번에 얘기하고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베트남 펀드 가입하세요.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한 7% 정도 지금요?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예. 올해는 베트남 쪽, 그다음에 중국 펀드도 나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간접 투자, 적금보다는 펀드 쪽으로 옮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쪽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지수로 한번 와볼게요. 국내 지수는 2,200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막고 있어요. 음봉 때 이쪽에서 좀 이거 버거운 자리거든요. 흔히들 얘기할 때 우리는 거꾸로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자리, 그다음에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해요. 주식은 지지와 저항대로 움직여요. 그럼 이 자리는 지지 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특이사항에 수급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은 뒷짐지고 있고 기관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기관하고 개인하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관이 물량을 넘기고 그다음에 개인이 또 판다 그러면 기관이 사주면서 그 다음날 무조건 개인이 들어와요. 네.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수급의 형태가 뭐냐면 아침 시가에 9시 30분 전에 개인이 산다 그러면 기관이 팔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9시 30분에 개인이 팔면 기관이 잡아놓고 개인을 유도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개인을 사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파는 것 같아요. 아이고 밉상이네요. 예, 밉상이요. 예. 항상 밉상이었어요. 예. 그런 그 포지션이 그렇다고 기관이 연태까지 2월부터 연태까지 보면 많이 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개인들만 많이 주구장창 사고 있는 시장을 지금 버티고 있고 견인하고 있는 건데 좀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식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을 때 어떤 게 현명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내가 안전자산이 있고 안전자산이랑 보험은 현금이에요. 이번에도 골든타임이 한번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실물 견제 숫자단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어요. 유동의 힘은 언젠가 거치게 되고 유동의 힘은 언젠가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막 급등에다가 떨어지고 다시 원점 가는 것처럼 돈의 머니 무브는 항상 이동이 돼요. 그래서 잠깐 부동산에 있던 주식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왔지만 또다시 넘어갈 거예요. 그런 머니 무브의 이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네.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나스닥 인버스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국내보다는 나스닥에 지금 전 버블 붕괴. 제가 뭐 경제방송에서 1월 달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나스닥이 버블이다. 네. 그래서 올해는 나스닥이 한번 급락을 할 거다라고 1월 1일 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2월 달,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주가는 항상 고점이 되면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그 프로테이지 1%, 8대2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20%가 그 시장을 다 움직여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20% 힘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들은 올라가는 것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베팅이에요. 그게 해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지 펀드들은 주식을 다 팔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머니의 이동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는 좀 우리나라 시장은 2,200포인트 향방을 잘 체크하면서 보는 전략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간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AS부터 해야죠, 맨날. 네, 네. 아모레퍼시픽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식을 좀 더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 원 밑에 오면 또 사면 되고요. 지금 박스권 상다니까 여기 넘어가면 이쪽으로 시세를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은 남들과 소외됐던 종목이라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 쓰고요. GS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도 21선 자체가 깨졌는데 꺾어 들어가는 자리라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28,000원 정도 보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쓰고요. 파워넷은 물량 모으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파워넷은 물량 모으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고가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이 되면 좀 세게 움직일 거니까요. 그때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아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이 우리 목표가를 들었었어요. 근데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어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 종목도 잘 팔고 수익 위에서 정리하는 전략.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오면 매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빠른 종목을 안 갖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고점대라 시장이 빠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다음에 저희 종목을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만 좀 안정적인 거 갖고 오니까요. 네. 느림보 거북이라도 갖고 있어도 수익이 날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때다. 그다음에 8시 10분에 맨날 코멘트 해드리니까요. 그때 또 잘 챙겨보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네. 뭐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누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네네. 그런데 건강한 시장 질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네네. 이런 부분으로 강조해 주시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에 네. 실시간 댓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김영무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진행이 됩니다.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 있는 종목이라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수급으로 시장을 똑똑하게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우리 시장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제는 개인만이 홀로 순매수해 줬지만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개인들이 순매수,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매도했고 기관이 최근에 좀 매도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관이 4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조금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관의 수급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이 100억 원 조금 넘게, 그리고 외국인은 92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관은 역시 코스닥에서도 어제는 순매도를 하면서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곱버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계신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인버스 이 2배짜리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곱버스에 많이 투자했다라는 것을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 개인이 코스피가 2,000선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곱버스를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확정이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25일부터 6월 5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들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2X 2배짜리 인버스를 5,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기간 지금 그러니까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카카오였는데 그 카카오 다음으로 많이 산 것이 바로 이 선물 인버스 2X 곱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한번 조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인들이 이 2배짜리 인버스를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다음으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이 곱버스 조금 더 기간을 늘려봤습니다. 최근 2주가 아니라 3월 19일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번 이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한 이후로 개인들이 과연 이 곱버스를 얼마나 순매수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2조 5천억 원 넘게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이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1조 원을 샀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2배 넘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곱버스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선물 인버스 2X뿐만 아니라 다른 인버스 상품들까지 합치면 개인들이 무려 3조 원 넘게 이 인버스 상품들을 사들이면서 언젠가 찾아올 조정을 계속 기다리면서 이런 인버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3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조 원 넘게 인버스 상품을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버스가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코스피와 코스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버스라는 것은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해야 수익을 보는 것인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코스피가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도 12거래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인버스 상품들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이 곱버스 ETF, 유한타증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나고 있겠지만 문제는 인버스도 함께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ETF로 손해를 확대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로 비춰지면서 인버스나 곱버스에 투자하는 이 세력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다른 세력으로 개인으로 치장을 한 세력 투자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개인 투자자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곱버스로 손해를 적지 않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곱버스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3월 넷째 주에 이 곱버스를 평균 매수 단가로 9,280원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추측을 한다면 현재까지 아마도 마이너스 45%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만 해도 곱버스를 매수를 했다 이래도 현재 5% 이상은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곱버스를 지금이라도 좀 빨리 정리하고 털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할 것인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라는 예상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향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인가 하락인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유한타증권에서는 코스피가 전고점에 근접을 했고 매수세가 가능해서 간헐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급격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곱버스나 인버스 상품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수의 향방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잘 체크해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산업 동향과 관심주까지 만나볼게요. 오늘 항공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코로나19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입었고 현재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 심리를 띠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실 이제 항공주가 코로나19로 바닥을 친 이후에 반등세를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다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3월 19일 이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에어가 132% 가장 높고요. 아시아나항공이 90%, 그리고 TA항공도 93% 3월 19일 이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상증자 그런 흐름들도 있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 있었고 제주항공이 5월 21일 있었고 그리고 TA항공이 최근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6월 5일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런 재정 수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파악하면 이 초록색 선이 연초 대비 수익률인데 코스피 대비
대비해서는 다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빠르게 반등을 시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직 회복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이 표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길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 현재 국제선이고요. 파란색이 국내선입니다. 공급 물량이 국내로 조금 더 집중되는 흐름들이 있는데 전 세계 여객 수요 95%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항공주의 흐름들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항공사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다 이겁니다. 중남미에서도 파산 보호하고 있고 태국에서도 파산 보호 그리고 중남미 역시 독일 한시적인 국유와 태국 등등등 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좀 완화가 되면서 봉쇄를 완화하는 그런 국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항공사들은 지금쯤 괜찮아지고 있을까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 얘기를 신영증권에서는 하고 있었는데요. 불편한 휴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지만 휴식은 휴식인데 한숨 돌리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불편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10년간 저금리 그리고 저유가 때문에 뭐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었고 저가 공급이 얼마나 이제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졌고 그 이후에도 불편한 휴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화물로 현재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 화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운임이 상승하는 흐름들. 이전 여의도 타임즈 시간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주항공 국제선을 운영하고 있는 저가 항공사 제주항공뿐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도 약세예요. 수요가 받쳐주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정보지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 화물 수송량 추이는 지속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흐름들은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회복기는 체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회복은 좀 느릴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여객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결국 속도를 좌우하는 부분은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국내선의 경쟁도 심화가 되겠죠. 이 부분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그래서 항공주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쭉 나타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매수는 대한항공 하라라고 하면서 최선호주로 얘기가 됐고 TA항공이 매수하라라고 하면서 차선호주로 부각이 됐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은 유지됐고 진에어는 하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종목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요. 대한항공이 그래도 최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6,000원 유지하라라는 전략이었고요. 왜냐하면 끝까지 남을 항공사이다라고 파악이 됐어요. 항공주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그래도 대한항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항공사 중에 최다 미주 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 화물에 대해서 1등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큰 모멘텀이고 기존 운수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유상 증자, 자금 수혈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재무 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선호주이고 차선호주 있었죠. 이거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우선 목표 주가 5,000원을 유지하라라고 했는데 발빠른 저가 항공사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고민이 많은데 이 항공사는 그래도 시장 개척 의지가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원거리 국제선 진출을 가장 선제적으로 LCC 중에서는 고려하고 있다라는 판단이었고 유상증자 발표 6월 5일 날 했습니다. 구조 안정화 고려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항공산업 가파르게 바닥에서 탈출한 이후에 회복기를 보이고 있는데 불편한 휴식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티웨이 항공이 그나마 괜찮고 대한항공 오늘 최선호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신영증권의 리포트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보세요.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요구를 했죠.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한국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일단 뭐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으로 이제 아시아나 계약 인수 계약을 마무리한 지 5개월 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항공업계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네.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재협상을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한 4조 5천억 이상 좀 증가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부채 비율이 좀 16,000포인트 정도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좀 요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채권단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사실은 이제 27일 날 계약이 종결인데요. 6개월 정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일단은 결국 채권자의 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하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데 채권단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수는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종목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좋은데요. 일단은 뭐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좀 인수가 좀 지연 혹은 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투자를 좀 베팅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상당히 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보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도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요즘 항공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좀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주가에 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2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객보다는 좀 화물 쪽에서 좀 반사익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어떤 실적과 관련돼서 좀 약간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진입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산업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 아시아나항공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OTT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OTT가 이제는 대세로 굳혀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나요? 일단 최근에 지금 넷플릭스가 지역적 접속 이제 탑 10을 좀 공개를 했는데 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국가들에서 이제 상에 랭크되어 있는 어떤 작품들이 한국 작품들이 많습니다. 탑 10 중에 한 6개 정도까지 맥시멈 6개 정도 될 때까지 정도로 좀 한국 작품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방영이 끝났죠. 네. 지금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일본 넷플릭스도 여전히 좀 흥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요즘 OTT 관련돼서 신규 서비스 출시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HBO 맥스 이런 좀 어떤 신규 OTT의 어떤 출시가 많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좀 환경이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조금 더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 이제 동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컨텐츠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힘든 상황이고 그 공급 가운데서 지금 동사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지금 더킹 드라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약간 좀 부진하긴 하지만 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요?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이죠. 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가 새로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판권에 대한
뭐 유통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하반기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가 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태 속에서도 이 종목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들, 뭐 김수현 주연의 신작들 등등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사실 뭐 어제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에 지지부진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갑자기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네.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좀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서 좀 어느 정도 음봉이 밀렸을 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조정해서 좀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 좀 차분하게 한 10만 원을 좀 넘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하반기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분할 매수하시고 하반기까지 보면서 10만 원 목표가 설정해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거라는 전망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종목 짧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같이 이런 다양한 이제 이 업종에 지금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꾸준히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500억, 작년에 뭐 800억,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이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분명히 성장세에 분명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때도 이제 고순도 이제 불화수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매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그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모멘텀을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의 가격 전략도 짧게 세워볼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지지선을 전환했기 때문에 네. 분명 이런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좀 어제 좀 살짝 눌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외내 매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시초가에서 조정할 때 다시 한번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한 11만 원 정도로 해서 한번 이 종목 한번 트렌드를 한번 따라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조정 시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 10만 원까지 설정해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만나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2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아무래도 보셨듯이 코스피는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충격이 여전히 코로나19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또 한 단계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뭐 백신이 개발됐다라든지 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나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외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네. 시장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내외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장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수익 확보, 이 수익 실현 지금 확실히 해야 될 때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네, 추가 매수를 뭐 자제하는 것은 뭐 물론 중요한 상황이고 네. 뭐 섣부르게 따라가기보다는 뭐 5G라든지 온택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이런 종목들이 잘 견조하게 버텨주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는 한 주가 이번 주 마무리할 때까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대기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만기일 대기하고 있고 어떻게 또 수급적인 포인트 우리 시장을 봐야 될지 저희가 개장 포인트에서 면밀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개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오늘 시장 어떻게 개장할지 체크해봐야겠죠? 네, 자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 상황 체크해 보기 전에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시각, 경제적인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 이슈는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뭐 추가적인 부양책이 더 나올지,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멈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그 6월달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제 전망이라든지 실업률, 물가 같은 지표들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뭐 점도표를 비롯해서 2022년까지 경제 전망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을 경우에 금융 기업들의 수익도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현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FRB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2% 목표가 될 때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시키겠다는 아무래도 선물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현재 FRB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걸쳐서 무려 총 자산이 3조 달러 증액을 시켰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계속적인 그 구체적인 상품이라든지 기간도 명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기대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은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만약에 확률은 낮지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언급을 해준다면은 네. 주식시장에 조정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럼 FOMC 회의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또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저희가 또 내일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뭐 혼조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나스닥이 굉장히 요즘 좋습니다. 장중에 10,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고 다시 빠르게 V자 반등 회복을 하는 미국 시장의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또 한편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이게 좀 근거 있는 상승이냐, 뭐 주가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실물 경기는 아직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그 10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내년 그 2분기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또한 그 내년 1분기 정도가 돼야지 기업 실적이 회복세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 실적이 부진한데 주시장만 나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버블 논란도 있지만 현재 주가와 관련해서는 버블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주가 상승은 경기 하락 국면에 찾아오는 금융 장세가 아니라 재정 파이낸스 장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업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기업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와 기대 성장률을 가지고 나눈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현재 실질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대규모 재정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기대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가 상승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2차 감염이 확대된다든지 미중 간의 무역 마찰 확대뿐만 아니라 북핵 리스크가 일어나더라도 EPS는 더 감소를 하겠지만 신속하게 재정 출동 정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블 딥이 찾아오더라도 이번만은 주가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2주 최고치인 2277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번 장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살펴보는 차원에서 미국 증시가 PER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고 또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소장님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S&P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은 25배 수준인 현재는 22배인데요. 한 10%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흐름은 내년 1분기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근거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를 봤을 경우에 GDP를 성장하는 게 개인 소비입니다.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GDP의 70%를 기여하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감세 조치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출 금지로 인해서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 수준까지 높아졌는데요. 가계 주주문의가 두둑해진 반면에 외출 제한으로 소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소비 제한, 외출 제한이 풀리면서 보복성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5조 달러 되는 막대한 소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그 실질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서 머문다면은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투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의 주가 상승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들이 형성되겠지만 다우나 S&P에 있는 대형주들도 같이 따라 오르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조영찬 소장님은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좋은 시장이다라는 거, 질주하는 시장이다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재 앵커와 함께 개장 상황과 함께 개장 후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수요일 개장 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슈별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1% 가깝게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면서 2175선에서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13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0.2% 상승하면서 755선에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삼성그룹
국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금융 공공 데이터 쪽이에요. 4,450만 건을 국민에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대부분의 핀테크 관련주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리고 KG 이니시스도 오늘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NH 한국사이버결제가 1%대 상승세, C큐브, SBI 핀테크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또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21% 넘는 급등세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양약품 우선주 오늘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SDI 우선주, 동부건설 우선주, 대부분의 우선주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 예고하고 있는데 순환매 장세 막판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시장 질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핀테크 관련된 네, 부분들 중요하죠. 같은 예. 경우 이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사업의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은 계속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서 이제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관련 사업자들이 계속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당장은 아니죠. 중기적인 성장성과 관련된 쪽에 목표 흐름을 맞추시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선 또 미국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언택트주가 다시 움직였다라고 하는 네. 쪽에서 오늘 반발매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장중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선주의 강세를 보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예. 특히 시장의 조정 신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우선주의 급등 현상,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방산주의 강세. 이쪽이 아무래도 시장의 조정 신호를 암시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예. 어제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시장이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선주의 매매는 솔직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저거 사면은 내일도 상한가 갈 것처럼 매수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호가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수익 내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대응하기에는 어떤 변동성이나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걸 꼭 염두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선주 강세 그리고 방산주 매수세 몰리는 거 시장 조정의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리스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LG전자가 오늘 0.45%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2분기는 뭐 반감된 성수기도 있고 그리고 MC 사업부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는 있지만 3분기 실적 악화는 크게 크진 않을 악화가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LG 이노텍이 0.6% 상승하면서 15만 8,500원 선에서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2분기 광학솔루션 예상 대비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하반기에는 신모델 출시 모멘텀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보셔야 되는데 KT 오늘 0.4% 상승세로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조 효과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메리트는 있는가 봅니다. 보시고요. 자, 오늘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이 각각 1에서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KMW도 1%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네트워크 장비주입니다. 빠르면 3분기,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동시효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이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하락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약보합과 하락 출발이고요. 0.2% 정도 떨어지고 3포인트 정도예요. 하락하면서 2185선에서 출발합니다. 어제는 개인의 매수세가 받쳐주는 장이었는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5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죠. 1년 1개월 만에 어제 이제 750선을 회복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어제 장중에 756
56선이 최고점이었고 오늘 어제 종가 대비 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755선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원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3개월 만에 1,100원대로 내려앉는 흐름들이 있었죠. 1,200원 선이 이탈된 흐름들이 어제 있었고요. 오늘도 여전하죠. 그런데 어제 대비로 했을 때는 이런 20전 상승을 하면서 1,199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증시도 보면요. 어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지만 23,000선은 지키고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장 출발 23,000만 엔선을 이탈하면서 출발이 됩니다. 22,966엔대에서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엔화 강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도 107엔대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일 개장 분위기 어떨까요? 중요 이슈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표님. 네, 예. 오늘 시장은 이제 막 또 코스피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상승 반전했네요. 네. 강보합권으로. 예. 네, 그래서 일단 빨간불로 이어가는 분위기인데 예. 탄력이 클지는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네. 특히 양시장이 빨간불을 킨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급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매도 그리고 개인도 매도세를 이끌어가는데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간 매수로 지금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매수가 아침에 눈에 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별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오늘 서비스업, 섬유의복업 그리고 의약품업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음식료까지 약간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로 지금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통신 건설업 쪽도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또 강세를 보였던 또 컨택트 쪽, 어떤 전통 제조업 관련된 쪽은 약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수창고, 운송장비, 철강, 금속, 유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다시 양시장은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엎치락뒤치락하네요. 네.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간 반응이 다른 분위기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강세, 삼성전자는 약세. 물론 폭은 크지 않지만 좀 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또 인터넷 플랫폼주, 또 관련된 언택트 대표주 같은 경우는 약 한 2%대 이상을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좀 쉬었다. 이제 다시 움직이겠다 하는 움직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거 반대로 좀 뚜렷하게 나오는 쪽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2%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강했던 모습들을 흔들리게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1%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운수 장비 업종들이 모두 다 일단 차익 매물이 오늘 뚜렷한 모습들로 나온다라는 쪽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와 함께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최근에 좀 강했던 금융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더 우세하면서 KB금융까지 어떤 은행 금융주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우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언택트주의 또 하나의 주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좀 멈칫했던 흐름들이 다시 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오늘 눈에 띈다라는 점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나 지금 IT 종목들 쪽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앞서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1.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특히 최근에 2분기 실적이 눈높이가 좀 올라갔다라는 얘기와 함께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죠. 그런 관점 쪽에서의 변화와 함께 삼성전기도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떤 IT 부품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약간 오늘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아직 어떤 뚜렷한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 이노텍까지 한 1%대 상승이다 보니까 약간 IT 부품주 쪽에 대한 동향들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정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한 3%대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주가가 좀 무거워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어떤 부진한 모습들을 이끄는지에 대한 흐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쪽은 한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다시 한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떤 하나그룹들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음봉의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를 일단은 아직 좀 고점권의 차익 매물도 만만치 않구나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5G 관련된 쪽에서 KMW 같은 경우도 반등 시도가 이끌어지는데 아직 탄력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띄면서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와 컨택트가 조금 교차하는 분위기가 오늘도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하나그룹주들이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의 나스닥 상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한화는 오늘 장중에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주의 강세는 이어지네요. 하나 우선주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양약품 우선주가 18% 넘는 급등세로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일정 부분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다. 물론 엇갈리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장 초반에 통신주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LG U+가 0.7%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실적 호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SK텔레콤이 6월 말에 신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21년 내년도 배당이나 자사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클라우드 기반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언택트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0.45%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1만 1,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KT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배당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추정이 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합권 유지하면서 24,95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 치열한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3대 통신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이후 한 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 흐름은 외국인의 매도가 2거래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175억 원 매도세고요. 개인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301억 원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476억 원 지금 매수하고 있는 흐름인데 코스피 시장이 시가 대비 하락폭을 키우면서 현재 0.3% 약세 2,182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개인이 나홀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거래 연속 매수를 하면서 222억 원이고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99억 원, 기관 쪽에서는 7거래 연속 매도의 흐름 91억 원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시가 대비 하락폭을 키우면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753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양시장이 하락 전환됐다라는 흐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제 이슈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역시 변동성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미국의 경기 상황을 확인을 해보고 우리 상황과도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는데요. 조용찬 소장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방송을 거의 시작할 때도 우리 나라의 5월 실업률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역시 아직은 경기 침체 국면에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들도 전문가들의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판단을 하는 곳은 전미 경제연구소인데요. 이곳에서 2월 달부터 미국 네.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128개월에 걸친 경기 확장 국면에 끝났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경기 회복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 이후에 8번의 경기 침체 국면을 겪었는데요. 평균 경기 침체 국면이 한 12개월 정도 됐고요. 정점과 그리고 저점 사이에 감소폭은 2%포인트 정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2분기에 마이너스 40% 정도 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간은 상당히 짧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침체가 외부 쇼크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소비 위축이라든지 생산 활동 감소와 관련해서 뭐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빨리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미국 경제는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늦어도 3분기 말이나 4분기에는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경제는 U자형이나 L자형보다는 V자형 그리고 주가도 V자형 경기 회복에 맞춰서 강한 반등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렇게 V자 반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V자 반등의 주가 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뭐 인버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V자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악재들도 여러 가지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앞으로의 그 미국 증시의 향방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지지율에 달려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아무래도 선거 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270표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북부 상계 주인 그 미시간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펜실베니아, 위스콘sin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근소하게 지금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외교 정책 또 대외 정책이 강경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 16번의 대선 기간 동안에 13번 정도가 강경하게 그 대분쟁에 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화랑에서 불황으로 넘어갔을 때는 무려 8번 정도가 됐는데요. 이 중에 7번이 국제 분쟁에 직접 군사적 행동을 가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든지 무역 협상을 폐기하는 문제, 네. 또 홍콩의 특혜 조치를 폐기하는 문제, 그리고 중국 IT 기업과 관련해서 수입 금지 조치,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훈련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무력 시위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민과 관련해서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악재들이 중간중간 지뢰밭처럼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재라든지 우리 시장에 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전략도 미리미리 좀 세워두자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개장 상황 전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렸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이재 앵커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의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영재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부부의 세계에서 열연했던 김희애, 그리고 차승원, 최지우, 유인나 씨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활동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연 자체가 없다 보니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대 아티스트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블랙핑크 6월에 컴백하고요. 하반기에는 빅뱅이 재활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염두에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학령 해제가 됐을 때 최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 포인트도 이전에 제시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31,000원,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3만 원 라인이고요. 현재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강보합권 상승하면서 31,850원, 보합권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홍광표 전문가가 아가방 컴퍼니 엔젤주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유럽
프리미엄 편집 매장을 인수했는데 카테고리를 점차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서 랑식으로 모회사인데 이 부분과 협력해서 중국 시장, 그 해외 신규 바이어도 조금 더 확대하는데 너무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의도로 동남아 시장 진출도 조금 더 확대할 전략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가 3,480원, 목표가 3,900원, 손절가 3,130원인데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함 컴퍼니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2% 약세 흐름으로 어제 종가 대비 75원 떨어지면서 3,425원 현재 주가 기록하고 있네요. 보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빅머니 하창환 팀장이 삼성전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됐을 때 반도체 수요가 늘 수 있다. 하반기 IT 수요에 대한 기대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부진했던 스마트폰 그리고 OLED 패널 이런 쪽으로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붙을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전자의 흐름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재택근무나 온라인 쇼핑 트래픽이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 받아갈 수 있고 소비 부양제 업계 프로모션을 강화하면서 하반기 업황 회복의 기대감을 고스란히 안아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매수가 52,900원에서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현재 0.3%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55,3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뒷심이 붙을 수 있을지 양봉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각종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전문가와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좀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내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어쨌든 상승으로 가려는 그런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의 상승 즐겨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한번 쉬어가야 될까요? 네, 계속 즐기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즐기면서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취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네. 항상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강해서 거기서 계속 젖어 있다 보면은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일 때 미처 대응을 못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런 어떤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면서 네. 그래도 또 그렇다고 시장이 또 막상 크게 밀리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바로 빠질 수는 없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유동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면은 일단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든가 네. 아니면 좀 긴가민가하게 대응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화로
두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 포트폴리오를 약간 유동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또 이제 2분기가 또 끝나갈 무렵이다 보니까 또 실적에 대한 격차가 또 상당히 네, 크겠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또 다시 한번 또 언택트 쪽으로도 관심이 가질 그런 상황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지표 나올 수 있는 지표보다는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이번 주 또 이어질 뭐 FOMC 회의라든가 또 내일 이어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염두하고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오를 때까지 오르는 거 보고 조금 뭐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거기서 조금 내려왔을 때 팔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도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들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조용찬 소장과 또 이야기 나눌 텐데 우리 시장도 잘 흘러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도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현재 진행형인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는 뭐 결론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끄는 것은 IT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 증시입니다. 네. 나스닥 증시는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꿈만 가지고 버블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풍부한 시장을 갖고 있고요. 자금력도 지금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장이 커지면서 산업들이 도입기 산업, 또 성수, 그리고 성장 산업 또 소멸 산업으로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서 빠른 순환매도 타고 있고요. 또한 새롭고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들, 특히 인베스코 트리플 Q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무려 110억 달러 정도의 펀드가 유입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요.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38% 정도 떨어졌습니다.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지지율 속에서 대통령이 재선이 불가능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걸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이 직기한 지도 앱 사용을 보면은 미국인들의 자동차라든지 네. 그리고 도보 이동이 2월 평균 수준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 같은 경우는 8일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대규모 레스토랑의 테이블 예약 같은 경우에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가솔린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낙관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복성 소비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레저라든지 항공, 카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번 주에 오늘 내일 좀 살펴봐야 할 이슈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수급적인 요소가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은 만기일 지나고 나서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이제 조금 예측을 해봐야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이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여기서 선물 옵션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채널이 돌아갈까 봐 너무 어려워서 예, 채널이 돌아갈까 봐 쉽게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그동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어려운 단어를 빼고 네. 보통 이제 선물이 저평가가 되고 현물이 고평가가 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즉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을 별로 안 좋게 봤다는 얘기죠. 항상 선물 시장이 좀 더 고평가가 되면서 현물이 저평가되는 이런 흐름들로 가야 정상적인 시장 흐름들이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좀 경제 제재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장이 바뀌었죠. 그런 쪽에서 선물이 강세 그리고 현물이 저평가되는 일반적인 시장으로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대두되는 게 프로그램 그러면 차익 매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들어오는 금융투자, 대표적인 증권사의 차익 매수 거래 기회가 확대가 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수급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고 현물을 팔았던 이런 전략들이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그냥 선물 매수 기조를 유지하겠다. 롤오버를 시키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흐름들 큰 변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또 혹시나 모를 선물 매도와 함께 현물 매수로 바꾸면서 또 다른 전략적인 부분들을 바꿔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 이해하시는 표정이시네요. 네. 근데 선물과 현물 차이인 베이시스죠. 이쪽이 계속 꾸준하게 확대가 돼서 플러스권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시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든 전체적인 수급의 변동을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고 외국인 수급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조영찬 소장님 외국인 수급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인들은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도 살 것 같다라는 느낌들은 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해서 매우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다른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와 같은 신흥국을 보면 정책 리더십도 없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쇼크가 아직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 재개로 해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경기 회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중요하는 원화 환율이 1달러에 1,197원대로 다시 1,100원대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다른 신흥국들을 보면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무려 170%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우 43%에 불과합니다. 또한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인 22bp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44bp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려 우리보다도 2배 정도가 높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에 관련된 안전성, 유가나 환율 민감도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WDB라든지 차익 실현을 위해서 기존 펀드들을 해약하고 신국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전처럼 입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오늘 시장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수급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난 5월 14일 처음 추천한 다음에 어제까지 62%의 급등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13만 원대 지지받을 경우에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제 강세 마감한 이후 오늘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지만 13만 원 선 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성우전자인데요. 성우전자는 필름 콘덴서나 전원 공급 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수급이 완비됐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상승 출발하면서 1%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하돌 바이오파마인데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바이오주에 주목하라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어제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중공업인데요. 수산중공업은 정치 테마주 그리고 건설 장비, 히토류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테마주로 엮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호재가 있고 또 히토류 관련주로도 묶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수혜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장은 주가 6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두산밥켓인데요. 최근에 두산그룹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단기 매매로 접근하라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6월 들어서 내내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와 오늘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내일 아침쯤에 아마 새벽쯤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고 뭐 많은 기업이라든지 시장의 투자자들이 FOMC 통화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이 또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지 관건인데 저희가 내일도 발빠른 분석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데일리 TV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8시에 함께해 주시죠.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